선생님이 조봉암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목적이 뭐였는지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가로 인정되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 강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룹 분의 삶을 보러 가는 거죠. 여기서 태어나셔서 줄곧 이 동네에서 사셨던 것 같으니까 우리는 우선은 이 짤막하게 이곳의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 장소, 그분이 어린 시절을 다녔던 학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조봉암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글 속에 학창 시절, 특히 이제 강화 보통학교 시절 어땠는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어린 조봉암의 모습을 표현한 한 학생이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서 선생님은 인형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학교의 유리창이 깨지면 먼저 조봉암을 부르고 어디서나 아이가 울고 있으면 조봉암을 불렀다. 형 3시 이쯤 되고 보니 동네 아이들의 머리가 터져도 먼저 봉암이를 부르게 되고 동네 장독이 깨져도 먼저 봉암이를 찾게끔 되었다.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집집에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고 큰 것을 배상해 주어야 되고 작은 것은 고쳐줘야 되었으니 역장이 안 나실 리가 없고 꾸지람이 안이 나실 리가 없으셨다.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옆에 보면 또 하나 뭐 하나 붙어 있죠. 혹시 동현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이나요? 학생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써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 1919년 무슨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강화에는 공식적으로 3월 18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 일어난 게 3월 12일, 13일 보통학교 학생들이 먼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3월 12일 날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들 혹시 4.19 혁명 당시에 그 최근에 배운 4.19 혁명에서 혹시 초등학생이 참여했던 또 참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여기 학생들도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게 돼요. 그게 이제 그날 만세 운동 시작인데 당시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태극기가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준아. 일제시대야. 일제시대요? 버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들은 당황을 했겠죠. 그걸 보면 학생들이 처벌받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13일날 여기 있던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지금의 강화읍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붙여놨고 강화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0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장소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강화 중앙교회. 강화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가장 오래된 교회. 원래 이름은 잠도교회. 조봉암과 그의 첫사랑과의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 3.1 운동을 준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봉암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봉암이 3.1 운동을 통해서 그가 했던 말들 그 두 가지 말을 청년 조봉암의 모습을 한 우리 승윤이가 한번 그의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조봉암 어록서. 작년에 조봉암이 돌아가신 지 60년, 태어난 지 120년 돼서 인천시청에 이 말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 듣고 어떤 이해하면 이분의 생각이 어떤 건가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를 한번 우리 준비한 조께서 한번 조봉암과 사랑가 그리고 3.1 운동과 그의 행적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암은 강화군 선현면에서 일남 삼녀 빈농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조봉암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민이었고 조봉암은 이곳 강화중앙교회에서 첫사랑 김희옥과 만나 사귀었지만 김희옥의 오빠가 반대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중 만난 김조희와 결혼하였습니다. 김조희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떠나셨습니다. 상하이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가 김희옥을 만났고 그곳에서 함께한 시간 동안에 딸 조정이 태어났습니다.
조봉암은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고, 김희옥은 자신의 고향인 강화로 돌아왔지만 만성적인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신의주 형무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김조희와 인천에서 재결합하였습니다. 딸 조호정은 김주혜가 키웠습니다. 김주혜는 딸 조호정을 친딸로 생각하며 잘 키웠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조봉암은 국회 자료를 가지고 도망가던 중 딸 조호정과 아내 김주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조희는 북한군에 의해 납치되어 돌아가셨고 조호정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조봉암의 집안과 조봉암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3.1운동에 참여하고 나서 조봉암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삶의 전환이 된 3.1운동. 3.1운동은 나로 하여금 한 명의 한국 사람이 되게 하였고, 나를 붙잡아서 감옥으로 보내준 일본놈은 나로 하여금 일생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애국 투사기 되게 한 공로자였다. 나는 완전히 심기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직업이나 얻어볼까 하던 생각은 아예 없어졌고, 그 환경에서 그대로 살 생각을 많이 했다. 조봉암, 내가 걸어온 길에서. 3.1운동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중앙교회하고 또 중요한 3.1운동하고는 또 어떤 관계있냐면, 여러분들 3.1운동 하면 서울에서부터 시작했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너희들 시위하지 마!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잘했어. 다시 뭐라고? 휴업이요. 휴게해버렸죠. 문 닫아버려서 이때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 여기를 들어오게 돼요. 강화에서 갔던 학생들이. 그래서 뭘 가져오냐? 손에 종이 한 장씩 들고 와요. 그 종이가 뭐냐? 독립선언서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독립선언서 같은 걸 당신이 인쇄도 하지만 글씨를 써야 돼요. 누가 쓸까? 면 조봉암 같은 8인의 8명 청년들이 쓰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조봉암과 같이 학교를 다녔던 조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그 잠두교회, 지금 중앙교회 옆에 학교가 하나 있죠. 무슨 학교가 있냐면 하빌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하빌 초등학교는 이 교회에서 만든 학교예요. 그 조구원이 거기에 선생님이었고, 거기에서 또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3.1운동을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동숙, 김남수 권사, 김영구 성도, 순국 추모비, 순국일이 1907년 8월 21일 이렇게 돼 있어요. 1907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군대였던 여기 강화 진위대가 해산되니까 거기 있던 군인들이 일본군에 반발해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분들은 당시 이 강화에 있었던 친일파의 모함으로 죽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오늘 마지막 방문 진해공원 죽산 조봉암 선생님 추모비예요. 여기 이제 한자로 써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는 시민단체와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기리는 사람들이 만든 비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쪽에 비석이 하나 또 있는데, 저기는 연기우라는 분인데, 이 강화도에 있었던 부대 이름이 진위대라고 했죠? 그 소속돼 있던 연기우라는 의병장이 이 강화와 김포와 황해도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했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3.1운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상해에서 감옥에 갔던 청년 조봉암이 감옥에서 뭘 느꼈나, 그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암의 감옥생활. 나는 3.1운동 때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보았고, 우리나라 안에서나 또는 일본에서 수십 차의 유치장 생활을 해보았고, 별별 고문을 당해보았다. 그러나 이번 같이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처음인지 많지 생각이 많았다. 사람이 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는 수가 있을까? 감옥 생활을 실컷 해주다가 중도에 옥살이라도
한다면 그건 더 분하고 원통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바로도 우리 애국자 선고자들 중에는 20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는 감옥살이를 치르고 무사하게 살아 계신 분도 있으니 많지 나도 치는쯤 치러주고 무고하게 추록해서 장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조봉암은 대통령 선거에 몇 번 나갔었죠? 2번 나갔었죠. 그게 결국 이승만한테 밉보이게 돼서 1959년 사형을 당하시게 됐죠. 근데 사형 당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의 유족들, 그러니까 딸이었던 조호정과 그의 친했던 사람들이 조봉암 선생님의 그 무덤을 만들라고 했는데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비석에다가 니네 글씨 쓰잖아요. 근데 조봉암 선생님한테는 비석에다 글씨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비석에 아무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그 사법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2011년인가요? 그때 다시 대법원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판결이 돼서 조봉암 선생님은 그 무죄를 선고받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독립운동가로서 저는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할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청년 조봉암이었고 이제 중장년이 된 조봉암이 자기가 당시 만들었던 당이 진보당입니다. 그 진보당을 만들면서 했던 말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를 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한국의 진보주의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 계획사, 우리가 못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배들이 해나갈 것이네. 결국 어느 땐가 평화통일의 날이 올 것이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올 것이네. 나는 씨만 뿌리고 가네. 조봉암 옥중 유언. 그러면 이제 조봉암 선생님의 이제 평화통일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도 이제 작년이 된 조봉암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남한의 소위 무력통일론도 이미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것이다. 평화적 통일의 길은 오직 하나,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진보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이 결코 대한민국을 부인하거나 말살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육성하고 혁신하고 진실로 민주화하는 데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그런 연후의 국제 정세의 진운에 발맞추어 제5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 통일의 구체적 방안을 책정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 승리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마지막. 일단 그 조봉암 선생님이 일단 사회주의자로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태극기 손잡고 있는 거를 그렸고요. 여기 나는 조봉암 선생님의 업적을 조사하면서 우리 역사의 한 분을 배우게 되어 정말 뜻깊었고 기뻤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조봉암 선생님의 지방과 사랑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이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힘든 생활을 겪었었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았고 존경스럽다고 느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업적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조봉암이라는 한 독립운동가가 강화에서 태어났고 강화에서 독립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인천에서 줄곧 활동하였고 그랬던 그가 이제 해방 후에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통일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 정치적 희생에 의해서 결국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모르지 않을까. 근데 우리 교동중학교 학생들은 그 진모습을 요번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봉암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축산 조봉암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조봉암 선생님이 우리 강화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네, 만세 시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역사 수업으로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강화에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